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TV는 여러분들께 더 산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체내의 대사, 면역, 혈관 기능에 좋아한 건강수명의 핵심은 항상성입니다. 야생사냥 산삼을 과학으로 표준한 프리미엄 브랜드 더 산삼. 더 산삼은요 HLDM 공법으로 추출을 해서 산삼의 핵심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2, RE, RG3를 정확히 규격화, 정량했습니다. 이들 성분들은 인체 건강 수명의 3대 축인 대사, 면역, 혈관 축을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다성분, 다표적, 다경로의 시스템적 임상 기전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2년 첫 출시 이후에 누적 판매 600만 병을 돌파한 더 산삼. 앰플 한 병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RB2, RE, RG3 함량 14.0mg에는 체내 항상성 회복의 과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감사 대축제를 엽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경로로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 칼럼도 있고 여러분께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더 산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전주기 건강수명의 핵심 축 항상성 회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미일보가 지금 팩트시트를 분석했는데요. 특종입니다. 한미일보가 단독으로 한미 팩트시트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예외국이고 한국은 관리국이랍니다. 일본은 예외국이고 한국은 관리국. 협정이 아닌 굴종이다. 개쪽팔림 당했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점을 갖고 놀았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핵잠 갖고 장난쳤다는 말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런지를 자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제가 이게 왜 사실상 개꿈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예외국. 일본과 달리 한국만 관리국에 편입된 겁니다. 야, 이게 관리국. 다시 말해서 이제 쫑 됐단 말입니다. 쫑. 미국의 쫑으로 들어갔다. 관리국, 관리 대상. 반도체, 애완, 디지털까지 미국 규범에 선편입된 구조다. 다시 말해서 협정 아닌 굴종이다. 한국 정책 자율성이 전면 축소됐다.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알아서 물건 만들어서 팔았는데 앞으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한미일보의 기사는 11월 13일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 원문을 토대로 한국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체제에서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았는지 조항별로 분석한 탐사형 기획보도입니다. 팩트시트는 개별 문장만 보면 협력 문안처럼 보이지만 전체 구조를 연결하면 한국만 관리국으로 편입되는 비대칭 체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 분석은 팩트시트가 규정한 관세, 반도체, 애환, 디지털 규범의 적용 범위를 일본, EU와 비교해 해석하고 한국의 정책 자율성에 미칠 영향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EU와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와 미국의 협정은 어떤 것인가? 협력처럼 보이지만 굴종이다. 조항 하나만 보면 협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11월 13일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조항 전체로 연결해 읽어보면 그 문서는 단순한 경제협력문이 아니라 한국의 통상, 반도체, 애완, 인터넷, 농업, 안보 전 분야의 정책 자율성을 새롭게 재배치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문구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거는 협정이 아니라 굴종 협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산업별 문구를 부분적으로 읽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조항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설계한 규범체계에 한국이 먼저 편입되는 형태, 즉 선수용, 후 조정 방식으로 집약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미국 체계로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일본, EU와 완전히 다른 관리체제의 적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못 믿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팩트시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항이라는 겁니다. 일본과 EU는 철강, 알루미늄 분야의 한해, 예외, 쿼터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232조 관세 체계에서 사실상 면제국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정반대의 위치에 놓였다는 것이죠. 이번 합의에서 한국은 자동차 부품, 목재, 의약품, 기계, 반도체 등 6개 전략산업에서 15% 상환 관리 체제를 적용받는데, 이는 기존 관세와 232조 추가 관세를 합산해 반드시 15%를 맞추도록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5%는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관세 인하가 아니라 미국이 설정한 상한선 체계로 편입되는 방식이고, 일본, EU처럼 면제되거나 선택적 조정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 별도의 관리국으로 분류가 된 거라는 겁니다. 면제가 아니라 무조건 15%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약품, 기계, 반도체까지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지금 오히려 관리국으로 편입이 됨으로써 15%를 내는 구조지, 이거에서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조항은 전체 팩트시트 중 가장 상징적인 비대칭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한국에 대해 향후 미국이 체결할 반도체 협정에서 해당국이 받을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문구는 표면적으로는 우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 협정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것과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협정을 하게 되면 한국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는 안 한다라는 거지, 지금 있지도 않은 협정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속한 거라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설계권을 일본, EU, 대만이 공동 설계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미래 미국 규범에 자동 편입되는 구조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주체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했을 때 한국을 그 나라들보다 불리하게는 안 한다, 이거지, 우리가 주체권을 가지고 미국과 반도체 협정을 할 수 없는 그냥 사후 수용, 다시 말해서 미국이 어떤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했을 때, 대만과 협상했을 때 대만하고 50% 하기로 하면 우리도 5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우리가 주도권을 뺏겼다는 겁니다. 반도체 협상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겁니다. 애완 조항은 경제 전문가에게도 해석이 까다롭지만 그 구조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는 상한 규정을 설정했고, 특히 달러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을 최대한 피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00억 달러를 갖다가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 말고 한국이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마련해서 미국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환율 급등기에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달러를 대량 매입해 급등을 차단하는 전통적 대응이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걸 갖다 미국에 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한국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율이 막 올라갈 때, 달러가 뭐 1600, 1700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우리가 한국은행이 개입해가지고 달러 값을 낮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외환 정책에서 한국의 행동이 제약되고 미국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한국은행이 멋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갖다 주려면 상당히 그러면 달러가 부족하게 될 거고, 그럼 달러가 막 급등할 거 아니에요. 달러 막 급등할 때 외환 시장에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거, 이걸 차단해 버린 거야. 이 얘기는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말이죠, 달러 만들다가 200억 달러 내기 위해서 달러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외환 시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IMF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분야는 한국 규제를 직접 지목한 유일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여기를 제한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망 사용료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그런 법을 못 만들도록. 그러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반플랫폼법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려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그런 거 만들지 못하도록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농업은 완전히 개방한 거나 똑같아. 사실은 말이죠.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뭐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기존 농산물 협정 준수, 검역 적체 해소, 바이오 작물 승인 절차 단축, 미국 농산물 전용 통관 창구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건 완전히 미국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제한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도록 딱 그 법으로 이 협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한국은 미국 농산물을 갖다가 이런저런 뭐 검역이 어떻고 핑계대가지고 그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못합니다. 원래가 이제 농산물을 안 들어올 때는요, 그 핑계가 뭐냐면 검역이에요. 검역 절차를 어렵게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 검역에 걸리게 만들어갖고 안 들어오는 거거든. 그거 못하도록. 그 다음에 방산하고 핵잠은 이건 협력이 아니라 감독이야. 앞으로 우리를 감독하겠다는 거야. 방산업을 감독하고 그리고 핵잠을 감독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산업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무기 팔아먹었잖아요. 폴란드에도 팔고 막 그랬잖아. 근데 미국이 이걸 감독하겠다는 거 이제. 우리 방산업을 감독하겠다. 난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재권 같은 거 있잖아요. 노동 뭐 이런 거, 환경 이런 거. 이게 다 미국 기준에 맞추라는 거지 앞으로. 결국은 트럼프가 이게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감시하는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서 한국을 완전히 51번째 주로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팩트시트 조항을 모두 연결해보면 트럼프가 집권 전부터 강조해온 업프런트 전략이 한국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적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업프런트는 단순히 돈을 먼저 내라가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질서에 먼저 편입되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조정한다. 이 팩트시트는 그 구조를 거의 원본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먼저 미국 체제로 들어놓고 협정은 나중에 한다는 거지. 한국이 일본, EU, 대만과 달리 이 체계에 전면적으로 편입된 이유는 세 가지인데, 자, 첫째, 한국은 반도체, 애완, 디지털 규제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규범을 사전 동의하는 방식을 택했다. 먼저 동의하는 바람이 이렇게 됐다. 둘째, 한국은 애완, 디지털, 검역 등 미해결 과제가 누적돼 있었고 미국은 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종합적 관리 체계에 편입시켰다. 셋째, 한국 정부가 투자 승인 구조를 성과로 강조하는 순간 협상 프레임은 이미 기울어졌고 미국은 반대로 규범 감독권 확보에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저 하나만 보면 협력처럼 보이지만 전체 구조로 보면 전례 없는 비대칭성으로 결론이 난다.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지. 이번 문서는 협정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책 구조를 미국 기준에 재배치하는 설계 문서에 가깝다. 이재명 정권은 그럼 무엇을 협상했는가? 팩트시트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협상했다는 것인가? 한국이 얻은 것은 예정된 투자와 승인 구조에 가까웠고 미국이 가져간 것은 통상, 반도체, 애완, 디지털, 농업, 방산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감독하라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하나에 쳐넣어버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감독하는, 이것이 과연 협상인지 수용인지 협력인지 도대체가 집행인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의 정책 자율성 지형을 미국 기준에 따라서 재설계한 문서일 뿐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야, 트럼프가 정말로 대단하고요. 저는 러트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재명이가 왜 그랬잖아요. 시간을 끌면서 좀 이렇게 양아치 작전으로 해가지고서 미국을 지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러트닉도 끝까지 문구 하나하나 치열함. 우리가 치밀했다 그러잖아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치밀함이 우리의 10배, 100배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설계해 놓고 나서 딱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로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트럼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국심도 엄청나고 머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보니까 한미일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재명을 딱 읽은 거야.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를 다 받아본 거야. 정보기관으로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범죄, 이재명이 어떤 사람 다 받아가지고 이재명 저자를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뭐 시간 끌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뭐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관세를 25%를 물었잖아요. 자동차를.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나게 계속되니까 자동차뿐이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전부 다 그러니까 항복한 거거든. 항복을 받아낸 거야. 근데 항복 문서를 쓴 거야. 이게 협정 문서가 아니라 항복 문서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전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자율성을 가지고 이건 협정이었어. 일본은 빨리 했잖아. 해치웠잖아. 빨리 하는 게 유리했던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왜 빨리 했겠습니까? 일본은 왜 빨리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빨리 해버렸잖아. 우리도 만약에요. 정말로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윤석열과 만약에 저 한덕수가 있었다면 빨리 했을 거야. 매도 먼저 맞아야 되는데 얘들은 빨리 해가지고서 자기 유리한 걸 얻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기면 될 줄 알았지. 이게 이재명의 착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왜 나와가지고서 팩트시트 연설할 때 그 발표할 때 똥 씹은 얼굴 했잖아. 진짜 똥 씹은 얼굴 했잖아. 김용범하고 이성락도 완전히 얼굴이 그냥 자기들이 잘했으면 얼마나 뭐 만면의 얼굴을 그냥 뭐 웃음을 띠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에이펙 할 때까지만 해도 이성락하고 김용범이 마치 잘한 것처럼 막 그랬어요. 요번 표정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한번 얘들 표정을 보세요. 완전히 미국한테 똘똘 말려가지고서 그야말로 미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야. 핵잠을 가지고도 장난치려고 그러니까 핵잠 주는 척 하면서 핵잠 되지도 않는데요.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호주도 3년이 걸렸대. 그 확정 짓는 데만.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국을 갖다가 지금 중국하고 세시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주는 완전히 영국과 미국이 같은 그냥 한 나라인데도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중국에 세시하는 나라한테 주겠습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핵잠 줬다가 만약에 미국한테 핵잠을 줬더니 핵잠 만들어가지고 나 미국 만들래? 나도 핵잠 있어. 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앞에 가서 우리 저 핵잠 거기다 집어넣고 미국 위협할 수 있어? 과연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는 척 하고서 다 받아간 거야. 그냥 다 받아간 거야. 반도체가 어떻게 협정을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도체 협정을 안 했는데 반도체를 갖다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는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반도체를 갖다가 만약 대만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맺으면 그러면 거기가 50% 하면 그럼 또 우리도 50%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100% 하면 우리도 100%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는 안 한다. 이런 식의 협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한테 똘똘 말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예외국인데 우리는 굴종국. 이거 협약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재명이가 깡통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범죄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경제 깡통이기 때문에 이게 안보실장이 무슨 관세협상을 한다고 무슨 정책실장이 관세협상을 합니까? 아니 도대체 경제 관리는 어디 갔습니까?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더 산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